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용풍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양상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호조 그리고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에 따른 효과 이런 기대가 있는 만큼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초부터 어제 6월 24일까지 현대차 주가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시세가 28만 1,000원. 같은 기간 기아는 31% 12만 8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배경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현대기아차 주가 호조 배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현대기아차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간으로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환경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좀 낮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규제 완화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압력 자체가 작년보다는 좀 완화가 되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초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자동차 업종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이제 주주환원 책들, 그러니까 배당이나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동차 최고의 애널리스트로서 이 현대차의 주가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지난해는 매출이 양사 합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죠? 네. 넘어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의 기업 가치 PBR이라고 하는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를 밑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주가는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 주가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PBR 기준으로도 한 배 미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장부 가치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5배에서 6배 수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피크아웃 우려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지금 실적이 앞으로 지속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성차들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수익성을 올리는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혀 지금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너무 낮은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PBR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한 적정 평가 시장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세요? 한 2, 3? 사실 PBR로 따지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 회사마다 재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부채를 쓰느냐에 따라서 PBR은 좀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 현대기아차가 10배 이상은 아니더라도 7배에서 8배 정도.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PER 10배 이상도 받았었는데 지금 5배, 6배밖에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PBR 기준으로도 최소 1배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뜻 그냥 계산해도 지금보다 한 30%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PBR 기준으로 그렇고 PER 기준으로는 그 이상 업사이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싼 주식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현대차 인도 법인 이게 이제 핫 이슈인데 지난달 15일이죠.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다 이제 IPO 신청서를 냈고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 법인 주식 17.5%를 이제 IPO로 이제 매각하는 건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핑 좀 했나요? 지금 IPO 신청서를 이번 달에 제출을 했고요. 네. 통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9월달, 10월달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인도 시장에 상장이 될 거고 늦으면 이제 연말, 연초, 내년 초 이 정도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뭐 현재는 어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 얼마나 시장에서 핫하게 좀 거래가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대차 본주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 규모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금 조달 자금 규모는 약 30억 달러 정도로 30억 얘기가 달러? 되고 있고요. 네. 그 30억 달러가 이제 17.5%가 이제 30억 달러가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전체 시가총액은 200억 달러 내외 정도 이 정도로 평가가 돼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IPO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현재 인도 시장에서 상장에서 거래되는 완성차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40조 원까지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인도의 증시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봤을 때는 조금 핫한 분위기, 괜찮은 뭐 계속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증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뭐 따상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도 기대해 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말이죠. 인도 공략을 이제 본격화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보면 현대차가 과거에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네. 비슷한 경로를 거쳤는데 이걸 좀 네.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가 이제 북경 공장 증설 이후에 최전성기가 2015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창초나 충칭에다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장까지 이제 짓고 라인을 확 넓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네. 시경 맞으면서 이제 충칭 공장을 막 헐값에 매각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면 인도의 공략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양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네. 뭔가 이제 외부적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타격을 입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철수 내지는 축소 뭐 이런 단계로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도 시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IPO를 한 사례가 없는데 IPO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로컬 업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액주들도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주식시장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로 로컬 업체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 로컬 업체와 비로컬 업체들 간의 어떤 규제 환경의 차이나 아니면은 중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보면은 인도 시장에 IPO를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간극을 없애고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없애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인도의 메이저 업체 자동차 완성차 메이저 업체가 이제 마힌드라 1위 업체는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로컬 업체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3 제가 기록을 좀 봤더니 23년에 인도 내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386만 대예요. 인구 네. 14억이니까 뭐 이거는 뭐 많다 적다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장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수요가. 네. 이런 걸 보는데 한국차 판매가 작년에 386만 대 중에 7만 대에 불과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7만 대요? 예. 아마 그 약간 데이터상에 약간 조금 뭐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도 자동차 시장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배경은 결국에는 인도가 원래는 이륜차 시장이거든요.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이제 많이 타시는데 예.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4륜차 그러니까 승용차를 많이 구입하는 중산층들이 늘어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젊은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자동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인도 시장 내 위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마루티 수즈키가 인도 승용차 시장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약 25%로 지금 2위예요. 아, 그럼 제가 숫자를 뭐 네. 증가율이나 뭐 다른 거로 잘못 봤는 네, 거네요. 다른 걸로 보신 것 같고요. 마루티랑 이제는 현대기아차를 합하면 70%인데 이 두 메이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강력하고 마루티는 근데
판매하는 차종을 보면은 저가 차종들이 많습니다.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저가 차종들. 현대기아차는 2천만 원 내외의 SUV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수익성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평가, 프리미엄도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마루티 수즈키보다 현대기아차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 시장에서의 현대차 그러면 이제 광고들이 생각이 나요. 인도에서 광고 그 현대차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광고 아반떼 추억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제 기억에 그게 그 광고를 만들 때 인도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명품 광고들이 많다 이유인데 인도 시장의 잠재력은 그만큼 인구도 많고 네. 어떤 정서적인 것도 공략을 해야 되고 중국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잠재력이 있어요? 인도 시장을 저희가 흔히들 이제 제2의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좀 기대는 높았지만 사실 막상 들어가면 좀 실망스러운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거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어떤 제조업 기지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싼 노동비를 바탕으로 해서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배후에 있는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의 매력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도가 그렇게 매력적이면 우리 현대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공략을 할 텐데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인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토요타도 이제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거 가지고 이제 더 진입을 공략을 하고 있고 라이벌 회사들은 어떤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정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밀려 있는 공장 증설들이 좀 많잖아요. 뭐 네.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독일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인도 시장 진출 시점이 좀 늦춰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하이브리드 차를 인도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구매력이 올라오면서 네. 과거처럼 뭐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업체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분위기는 어때요?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는 인프라의 부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큼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충전 인프라라든지 아. 그리고 뭐 이제 구매력도 좀 딸리다 보니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인도에서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인도 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좀 잘 돼야 현지화. 되고요. 그렇죠. 현지화를 이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번 시장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싸면서 튼튼하고 그리고 효용성이 좋은 이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종을 원하는데, 이런 차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 메이커거든요.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 메이커인데 한국은 일본이 동남아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에 인도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훨씬 인도 소비자 취향에 맞는 차종들, 그리고 더 넓은 판매 네트워크와 AS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좀 확고하게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SUV 차종을 중심으로 좀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 시장은 이제 뭐 이런 가성비 좋은 차량들 이런 것들이 네. 결국 이제 소수의 차종을 뭐 대량 생산한다기보다는 뭐 소수의 차종이 그거에 맞는 차종들을 이제 대량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시장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부품 표준화율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떤 고정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면 2차 여기에 딸린 이제 공급 업체들도 수혜를 비례해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도 진출, 현대차가 인도 진출하면서 수혜를 볼 종목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시장이 뭐 옛날 중국 시장에서도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이문 시장에 들어가는 차종들이 선진국 대비로는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베리에이션이 훨씬 적기 때문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겠죠.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인건비나 각종 비용들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10% 이상 두 자릿수 마진율이 나오는 케이스도 나오거든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부품사들한테 호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이제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부품사들이 나올 건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HI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SL, 서현이와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인도 시장 매출 비중도 높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 전망이 우수한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일 많이 좀 히트를 치고 있는 차종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최근에 히트차는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소형 SUV입니다. 네. 이름을 현지화 시켰겠지. 그것도 크레타는 인도에서 최초로 출시한 모델인데 이게 인도 현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워낙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없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안 팔렸는데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는 크레타라는 모델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관련 부품주, 그다음에 하반기 투자 전략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반기 현대기아차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가운데 부품사들도 동반해서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흐름이 하반기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도 IPO 그리고 미국 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IPO의 직접적인 수혜인 현대차를 이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부품사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 수혜주들, 뭐 HI 만도, 서현이와 SI 화신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현대차 28만 원이 아니고 이제 뭐 48만 원까지 가시는 그런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인도로 진출하는 현대차 얘기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